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바이오 섹터 정말 거친 파도를 제대로 탔죠. 이걸 보면서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인가? 아니면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까?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는요, 시장의 자잘한 소음은 싹 걷어내고 정말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날카로운 질문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 정말 웬만한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넘치지 않았나요? 투자자들 심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지금의 이 혼란이 모든 걸 삼켜버릴 폭풍의 눈일까요? 아니면 아시죠? 위기는 기회라고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다시 없을 황금 같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 검은색 선이 헬스케어 지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스피는 정말 힘차게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헬스케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이 탈동조화 현상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이 폭풍인지 기회인지 진단부터 하고요. 둘째, 거시적인 펀더멘털은 과연 튼튼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셋째, 2026년을 주도할 분야가 제약일지, 의료기기일지 비교 분석하고, 넷째, 리포트가 콕 집은 핵심 추천 종목들을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숨어있는 보석과 우리가 꼭 피해야 할 함정은 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최종 투자 전략의 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과연 이 섹터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근본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1월에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의 티트르다 SC 로열티 비율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확 빠졌고, ABL 바이오는 파트너사인 사노피가 파이프라인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임상 실패라던가 신약 개발 중단 같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는 점이죠.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파트너사의 전략 변경 같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벤트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별 종목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숲 전체,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를 둘러싼 거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은 아주 견고합니다.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가져온 이 표를 보시면요. 코스닥 150 지수 안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정말 굵직한 이름들이 상위권을 꽉 잡고 있죠. 시가총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코스닥 500 지수 내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적인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필연적으로 이 헬스케어 섹터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바닥 지지선이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1월 JPM 컨퍼런스가 생각보다 좀 조용해서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 CEO들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말처럼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기술을 찾고 있고 M&A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 즉, 글로벌 시장의 기술 거래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거시 환경이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 소중한 투자금을 어디에 배팅할지 두 개의 큰 전쟁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제약 바이오와 의료기기입니다. 이 두 분야는요,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약 바이오는 신약 개발 하나만 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소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화끈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의료기기는 꾸준한 실적과 해외 시장 확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미드리스크 미드리턴의 든든한 수비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그리고 이 차트가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을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주황색 선인 의료기기 섹터를 보세요.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파란색 선인 바이오테크는 그야말로 파도처럼 거친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트가 콕 집어서 추천하는 최선호주, 바로 탑픽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섹터의 헤비급 챔피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1공장부터 4공장까지는 이미 주문이 꽉 차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5공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GSK의 미국 공장까지 인수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영업이익률이 무려 45.4%입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가 그것도 바이오 CDMO 기업이 45%가 넘는 이런 경이적인 마진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다음 추천주는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오로지 앞으로 발표될 임상 데이터에 달려있는 기업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기술 이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곧 발표될 LNCB74, LNCB71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기술 이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인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은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 미사일 같은 기술이거든요.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서 시장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마지막 탑픽은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영토 확장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 기업,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2026년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가 드디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브라질 현지 유통사를 인수한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리포트는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0%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제조도 잘하고 해외 유통망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M&A까지 성공시킨 경험을 모두 가진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큰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죠. 리포트는 유망한 중소형주, 그러니까 숨은 보석들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근 시장의 함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값진 교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아주 강력한 틈새 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번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의 시어스 테크놀로지, 고마진 생명공학 자동화 장비의 큐리오시스, 그리고 신소재를 활용한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그래피 같은 기업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작지만 정말 강한 기업들이죠. 이 타임라인은 시장이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월 30일에 파트너 사인 사노피가 자료에서 ABL301을 파이프라인 목록에서 제거, removed라고 표기하니까 언론은 이걸 개발 중단, 드랍트로 해석했고 주가는 폭락했죠. 하지만 실제 의미는 후순위, deprioritized, 즉 기술 실패가 아니라 내부 전략상 우선순위 조정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 이면의 펀더멘탈 변화가 진짜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쾌한 투자 전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 투자 성공을 위한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다각화하세요. 강력한 공격수, 즉 고위험 바이오텍과 든든한 수비수, 안정적인 의료기기를 균형 있게 배치해서 팀을 짜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그냥 파도라고 생각하세요.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저 멀리 있는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등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위험 관리. 자신만의 손절매, 즉 스톱로스 원칙을 세우고 기계처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이오 투자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밑에 깔린 펀더멘털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가진 투자자에게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긴 호흡의 마라톤을 완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이오 섹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분석 자료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장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